안녕하세요. 푸양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코의 너비를 줄여주는 수술을 말합니다. 콧볼이 옆으로 넓게 퍼져 있으면 웃을 때도 코가 더 넓게 퍼지고, 정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코가 낮고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콧볼을 줄여서 좀 더 세련된 코를 만들어 드리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콧볼 축소 수술은 말 그대로 콧볼, 이 코의 그 양쪽 날개 피부를 교정해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코라고 불리는 코끝의 피부 두께나 조직이 과도하게 발달한 그 뭉툭한 코끝을 교정하는 수술은 아닙니다. 따라서 보코가 심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콧볼 축소를 하면은 오히려 보코가 더 도드라져 보일 뿐 보코 교정에는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. 그러나 보코가 있으신 분들은 콧볼도 또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해 주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콧볼 축소는 이제 코에 보통 이제 정면에서의 그 가로 넓이를 줄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비만 또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이상적인 코 모양에서 너무 콧볼만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코의 이 굴곡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콧볼이 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수술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보통 이상적인 콧볼의 비율이라는 것은 이 눈꼬리 사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직으로, 그것보다 콧볼이 넓다고 그러면 콧볼 축소를 해서 좀 줄여줘야 되고, 또 이 코끝의 콧망울과 콧볼이 이상적으로 비율이 맞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콧볼을 줄여야 하는데,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비율보다는 콧볼이 지나치게 이제 크고 가로로 넓거나, 또 양쪽 코끝은 얄쌍한데 이 양쪽 콧날개의 조직이 뭉툭하고 이렇게 퍼져 보이는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콧볼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잘라내고 꼬매는 것이기 때문에 코 수술에서 제일 나중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술입니다. 따라서 콧볼 축소 수술만을 고려하지 마시고,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주가 많이 들어가서 콧볼이 퍼져 보인다면 비주를 빼주면 콧볼을 더 모여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. 또 코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코를 높이면서 콧볼이 자연스럽게 모이므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콧볼 축소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. 콧수술을 통해서 콧볼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. 반대로 콧볼 축소만 해도 훨씬 더 코가 줄어들어 보이게 만들고 이상적인 비율을 만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. 이때는 코의 높이가 적당히 높고, 또 피부 조직이 너무 두껍지 않고, 또 비주도 어느 정도 내려온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끝에 이 콧망울보다 콧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거나, 아니면 이 눈꼬리보다 콧볼이 굉장히 밖으로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콧볼 축소만 해도 충분히 비율이 맞게 이상적인 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콧볼 축소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지극히 한정적이고요.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인 높이나 비주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콧볼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코수술을 통해서 플랜을 잡은 후에, 그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콧볼 축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콧볼 축소도 그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이 있는데, 우선은 콧볼이 굉장히 넓지 않다 그러면은 내측 절개, 그러니까 코 안쪽 라인을 따라서 이제 조직을 좀 제거를 하고 꼬매준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콧볼이 모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, 흉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콧볼이 넓지 않은 경우에서는 내측 절개를 통해서 콧볼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콧볼이 정말 넓고 심하게 퍼져 있는 경우, 콧망울 자체의 피부 조직도 굉장히 크고 두꺼운 경우에는 바깥 절개를 통해서 이 콧망울 라인을 따라서 절개선을 넣고 콧볼을 잘라서 꾸며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또 이 중간 정도라고 하는 분들, 조직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하지만 콧볼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바깥까지 절제하지 않고 그 중간 부분 정도만 절개를 해서 살짝만 꼬매줘도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콧볼은 자르면 자를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동그란 모양에서 점점점 이렇게 펴지는 세모 모양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조직을 제거할 수는 없고, 또 처음부터 콧볼 모양 자체가 동그랗지가 않고 가로로 퍼져 있는데 이렇게 굴곡이 없는 코들은 이 콧볼을 자르는 것보다 콧볼을 양쪽을 묶어서 모아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콧볼을 모아줄 것인지, 안쪽으로 자를 건지, 아니면 바깥쪽으로 자를 건지, 두 개를 병행할 건지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환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말씀은,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콧망울을 따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벌려보면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콧볼 축소를 먼저 진행하시기보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 수술을 통해서 콧볼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르지 않은 살은 언제든지 추가로 더 자를 수 있지만 잘라서 콧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흉터가 심하게 남은 콧망울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콧볼을 먼저 자를 건지 아니면 추후에 나중에 보고 자를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. 최항석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